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미 국방부 차관보가 전략자산 배치 등을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김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핵폭격기 같은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할 것인가? 미 국방부는 가장 효과적인 억제 수단을 놓고 한국과 매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ay-to-day interac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to identify ways and things that we need to do to ensure that we're presenting the most effective deterrence and response capability if that's needed.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미리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은 영내 비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동맹 한국과 함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필요하다면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hat we're postured to maintain an effective deterrence on the peninsula and if necessary to respond and defend against North Korean threats.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철수가 연관됐냐는 질문엔 가설에 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후 백악관과 국무부가 한국과의 긴밀 협력, 전적인 지지 입장을 낸 것처럼 오늘 미 국방부는 동맹 한국과의 협력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힐비 차관보는 미군은 한국민을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미국의 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전격 방문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대북 특별대표를 겸하고 있는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났습니다. 비공개 회동인데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한국 외교부는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던 북한이 어제는 고위급 인사나 북한군의 추가 담화 없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정부의 엄중한 경고에 대한 맞대응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추가 행동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분석입니다. 최영균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는 어제도 탈북자와 남측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적은 어디까지나 적이며 남조선 당국은 민족 공동의 합의를 짓밟고 노골적인 동족 대결을 묵인 조장시킨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송토하면서 노동신문에는 여전히 탈북자를 비난하는 시위 사진이 실렸고 앞으로 연속해 터져나올 폭음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거나 북한 군대의 자제력은 한계를 넘어섰다며 자신들의 발표를 신중히 대하라라는 거친 주장도 실렸습니다. 하지만 비난 수위는 다소 낮아졌습니다. 노동신문 글은 사설이 아닌 개인명이었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과 장금철 통일전선부 부장의 담화처럼 고위급 인사들의 막말에 가까운 비난도 볼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가 강경한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이에 대한 북측의 반응도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발표 직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지만 추가 행동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강경 입장에 대해서 더 초강경 입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정병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도발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투태세를 높이고 남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예고했는데 아직 이와 관련한 움직임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영철 기자입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 대응하겠다. 국방부 장관의 경고입니다. 민간에서 주최한 오찬 행사 축사를 통해 이례적으로 대북 메시지를 낸 겁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끝내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1호 전투태세를 발령하고 근무 수준을 높인 가운데 최전방 초소에서 북한군의 일부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연장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군은 일상적인 수준 활동으로 북한군 병력 재배치나 초소 복원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구체적으로 남한을 향한 군사 행동들을 열거했지만
아직까지 대북 감시망에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은 현재까지는 특별히 설명드릴 추가할 만한 사안은 없습니다. 군은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아직까지는 경계태세 등급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확고하게 대비하면서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현재 정찰 자산을 총동원해 북한 지역 전반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서해 오도 가운데 연평도는 북측과도 가깝고 10년 전 포격 도발의 상흔이 남은 곳이라 가장 긴장감이 높은 곳인데요. 연평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효인 기자, 지금 연평도 상황 전해주시죠. 어떻습니까? 네, 아직 북측에서는 별다른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 연평도에는 새벽녘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지금은 날이 개면서 북측 지역 섬과 바다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어제는 이 지역 바다에 짙은 안개가 끼어서 잘 보이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안개가 많이 걷히면서 시야가 좋아졌습니다. 바다 건너편은 해안포진지 수십 개가 있다는 개머리 해안입니다. 연평도를 방어하고 있는 해병대 부대는 열려있는 포문이 없고 특이사항 역시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과 해병대는 북한군의 돌발 행동에 대비해 24시간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긴장감 속에서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연평 면사무소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점검차 대피소 한 곳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피소는 주민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강당과 치사시설, 진료소 등을 갖췄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주민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번호키가 설치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막바지 꽃게잡이 조업을 하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은 대피소를 이용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평도에서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주로 수도권과 대전에서 확인되는데요. 특히 대전발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전 확진자로 인해 서울에 사는 접촉자가 감염됐고 정부 서울청사 방문자가 확진돼 청사 일부가 문을 닫았습니다. 보도에 우한솔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한 5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대전 확진자의 접촉자였고 가족들은 모두 자가격리됐습니다. 대전 확진자와 관련된 수도권 감염 사례는 또 있습니다. 경기 안산시 61세 여성은 대전 확진자와 서울 동작구에서 접촉한 뒤 확진됐습니다. 이 여성의 30대 딸도 양성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대전의 감염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의 연결고리가 없다면 그 사례 자체가 적든 많든 간에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동이 활발한 타 지역으로도 충분히 전파될 수 있지 않을까. 서울 강남구에서는 대전에 사는 어머니를 만난 카지노 운영회사 직원이 확진됐고 서초구에서는 영어학원 강사, 동작구 중앙대병원에선 건강검진을 받던 6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아 일부 시설이 폐쇄됐습니다. 서울시청역에서 70대 안전관리 요원이 지난 15일 확진된 뒤 사흘 만에 가족과 동료 등 4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도봉구의 성심데이 케어센터에서도 직원 2명 등 4명이 추가로 감염돼 3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센터의 첫 확진자인 82세 남성은 그제 사망했습니다. 관악구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관련해서도 4명이 새로 확진됐는데 특히 리치웨이를 직접 방문한 사람보다 이들과 접촉한 뒤 확진된 사례가 3배 이상 많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의학원, 헬스장 등을 통해 청년층까지 전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2일 정부 서울청사 본관 구내식당을 방문한 50대 남성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아 정부 청사 시설 일부가 처음으로 폐쇄됐습니다. 서울청사관리소는 구내식당 근무자들을 모두 귀가시키고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대전 상황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에서는 밤사이에도 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방문 판매업체와 교회 등을 통해 대전 충남 지역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집단 감염의 최초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아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종아 기자입니다.
밤사이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각각 방문 판매업체 관련 확진자와 직간 접촉으로 접촉한 50대 여성 1명과 60대 여성 2명입니다. 이로써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 확진자 25명 가운데 22명이 해당 방문 판매업체와 직간 접촉으로 관련돼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이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제 특정 어떤 다단계 판매 이런 어떤 특정 장소, 모임 장소를 통해서 서로 접하고 또 교회라든가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이번 방문 판매업체나 교회 예배 같은 소규모 모임이 다시 시작됐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대화하거나 식사를 하다 보면 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고 감염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밀폐, 밀집, 밀접된 시설에서 모두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된 공간의 모임 그리고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이런 가운데 어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 중 한 명은 대전의 한 병원에 다녀갔던 것으로 확인돼 이 병원 건물 내 40여 명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경쟁국들의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제적 확산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고의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국경 밖으로 확산하게 내버려 둔 데엔 경제적 동기가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한 한인 상점에서 고객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한 한인 직원이 폭행당해 현지 경찰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의 현지 지역 방송들은 지난 12일 뉴욕주 올버니의 한 미용용품 가게에서 직원 김모 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흑인 남성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을 준수할 것을 부탁하자 남성은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한 뒤 상점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상점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폭행범을 쫓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간산업 안정기금 가운데 1조 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부터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5조 원의 운영자금을 대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간산업 안정기금 가운데 1조 원을 출자해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한 뒤 이 기구가 시중은행에서 협력업체 대출 채권을 사들여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 대출이 자금난을 겪는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용도여서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에서 40대 남성이 아내와 다툰 뒤 차 안에서 2살 아들을 안고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왕복 6차선대로 길 한가운데 서 있던 승용차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뒤쫓아온 경찰이 아이를 구조하고 운전자를 끌어낸 뒤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끕니다. 운전자 42살 A씨가 2살 배기 아들을 안고 몸에 기름을 뿌린 뒤 도주하다 분신한 겁니다. 차 안에서는 휘발유가 든 1.5리터 용기가 발견됐습니다. 여유도 없이 불을 붙인 상태였고요. 하차한 경찰관이 바로 불이 붙자마자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아이를 먼저 바깥으로 구조를 하고요. 이 사고로 A씨는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아이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양육 문제로 아내 B씨와 다툰 뒤 집을 나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자신을 폭행한 뒤 아이를 데려갔다는 아내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10분 만에 A씨를 발견했습니다. 갓난아기를 데리고 도주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700m 떨어진 이곳 도로 한가운데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아이까지 위태롭게 한 어처구니 없는 방화였지만 소화기를 상시 구비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이 귀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술에 취해 조계사 대웅전 벽에 불을 질러 벽화 일부를 훼손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새벽 오전 2시쯤 35살 남성 A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가방에 인화성 물질을 뿌려 불을 붙인 뒤 조계사 대웅전 북측벽에 옮겨 붙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남성이 술에 취해 있었다며 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연이틀 내림세입니다. 코스닥은 개인만이 매수에 나서며 약보합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54포인트 하락한 2112.94에 코스닥은 3.76포인트 내린 733.5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한 실업 지표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속에 주요 지수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소폭 오름세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확대되며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 중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외국인 팔자의 3% 넘게 내림세입니다. 반면 조선선제가 4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하며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 방위산업 관련주가 급등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1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카페가 아닌 곳에서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는 소비자가 직접 만들어 마실 수 있는 커피의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가 중국에 진출한 건 지난 1980년대입니다. 크림을 섞은 맛으로 중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이때부터 중국의 커피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원두를 직접 갈아 만든 드립 커피와 같은 향과 맛을 내면서도 가성비가 좋은 커피 브랜드들이 선보였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期间我们的线上销售额同比有了5倍的这么一个增长。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텐마오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기간 커피 검색량은 이전보다 100% 증가했고 전체 거래량은 80%나 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소비자들이 카페를 벗어나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유롭게 커피를 즐기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비대면 업무에 로봇을 활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대형 건설사 사무실입니다. 경비원 대신 로봇이 순찰을 합니다. 로봇에는 카메라가 있어 떨어진 곳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상한 인물이 보이면 경비원이 직접 달려갑니다. 또 소독액도 뿌릴 수 있어 청소원 대신 로봇이 의자와 엘리베이터 버튼 등을 소독합니다. 安全にそれから快適に仕事をしていただくっていう空間を作るっていうのは大事なことだと思ってます. 영업에 로봇을 도입한 곳도 있습니다. 한 주택업체 견본주택인데요. 사람 대신 로봇이 안내합니다. 사실 이 로봇, 담당자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원격 조종으로 손님에게 주택 특징 등을 직접 설명하는데요. 덕분에 영업사원이 주택 전시장을 일일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 이동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푸드뱅크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가족의 생존을 위해 푸드뱅크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인 수백만 명이 당장 가족을 먹여 살리기 힘든 처지입니다. Every time you look at your refrigerator, you don't have that much food or you're missing milk. 워싱턴에서는 푸드뱅크를 찾는 사람들이 지난해에 비해 4배나 늘었습니다. 수요가 폭증하면서 식품 저장 창고는 텅 비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매 상점이 기부하는 식품은 75%나 줄어들어 푸드뱅크는 자체적으로 많은 식료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In April alone, we purchased about 3 times what we purchased the entire last year. 푸드뱅크는 의회에 저소득층 식비 지원을 15%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일부 의원들이 추가 지출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코로나19로 교육의 기회를 잃은 외딴 마을 어린이들을 위해 자전거를 타고 학생들의 집을 직접 방문 교육하는 교사가 있어 화제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윌프레도 씨는 볼리비아 시골 마을의 작은 도로를 매일 자전거를 타고 달립니다. 코로나19로 휴교령이 내려진 뒤 2달 넘게 교육의 기회를 잃은 어린이들을 돌보기 위해서인데요.
al mercado. Entonces de esa manera, como ya tengo, he agarrado mi pizzacita y me he lanzado hacia sus. 외딴 시골 마을엔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해서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이나 숙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윌프레도 씨 덕분에 아이들은 1:1 수업을 받는 행운을 얻었는데요. 수업을 받는 어린이들의 의욕도 넘칩니다. 윌프레도 씨는 코로나19가 해결돼 아이들이 학교에 다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방문 교육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놓은 회고록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볼턴 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낚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표현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워싱턴 금채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볼턴의 회고록에 표현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직설적입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 등 북미 정상 간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과보다는 사진 찍는 데 더 관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조차 정상회담 도중 트럼프 대통령은 허풍쟁이라는 쪽지를 건넸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한 비핵화 외교는 한국 정부의 창조물이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낚였다고도 표현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 성공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 자체에 비판적이던 자신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볼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재선을 도와달라며 중국이 미국의 대두와 밀 등 농산물을 수입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도 했습니다.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미 ABC 방송에도 출연해 작심한 듯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he's fit for office. I don't think he has the competence to carry out the job. 회고록이 시중에 배포되기도 전에 언론에 사전 공개된 내용이 시간이 갈수록 파문을 일으키자 트럼프 대통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볼턴의 주장은 거짓말과 꾸며낸 얘기의 종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볼턴을 향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볼턴 때문에 북미 관계가 엉망이 됐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직접 임명했던 전임 참모로부터의 직접적인 공격은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재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이란이 자체 개발한 크루즈 미사일로 해상 표적을 폭파시키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경제 제재 해제를 위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무력 시위로 분석됩니다. 박석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사막에 있는 차량에서 크루즈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바다 위를 조공 비행해 군함처럼 생긴 해상 표적에 명중합니다. 같은 형태의 미사일은 이란 해군 함정에서도 발사됩니다. 이란은 이 미사일이 280km 거리에 있는 표적을 파괴했다며 발사 장면을 국영 TV로 공개했습니다. نکته مهم در مورد این موشک‌ها اینه که کاملا هومینگ هستن. یعنی موشک‌های 이란에서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5함대까지의 최단 거리가 230km인 만큼 이번 시험 발사는 미군에 대한 무력 시위로 풀이됩니다. 미 5함대 함정과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은 지난 4월 호르무즈 해협에서 근접 기동을 하며 신경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또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과 인종차별 항의 시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란이 이를 이용해 경제 제재 해제를 압박하려는 전술로도 읽힙니다. 경제 제재를 풀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을 다시 고조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한국 시중은행에 묶여있는 석유 수출 대금 약 8조 4천억 원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반환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정부가 올여름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해운대 등 대형 해수욕장들은 예약제 도입을 거부했습니다. 보도에 우정아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전국의 해수욕장이 얼마나 붐비는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정 인원 대비 실제 이용객이 100% 이하,
즉 혼잡하지 않은 적정한 수준이면 초록색, 적정 수준을 초과해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이면 노란색, 이용객이 적정 수준의 2배를 넘어 복잡하면 빨간색, 이렇게 3가지로 표시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해운대를 비롯한 10개 대형 해수욕장의 정보를 시작으로 차례로 다른 곳까지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특히 전남일대 해수욕장 14곳을 이용하려면 다음 달부터는 예약이 필요합니다. 바다여행 홈페이지나 해수욕장의 시군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뒤 예약증이나 예약된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줘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피서객이 몰리는 부산 해운대나 충남 대천 해수욕장 등 대형 해수욕장들은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큰 해수욕장들의 관광객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약제를 통해서 입장객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예약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어려움 때문에 대형 해수욕장들은 대신 입장객 발열 검사와 보건소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자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입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19도밖에 되지 않았던 광주가 오늘은 29도까지 껑충 뛰겠고요. 서울이 30도, 대구가 29도 등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3도에서 10도 정도나 높겠습니다. 지금은 강원 영동 지방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까지 강원 영동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일요일까지 맑겠고 날은 더욱 더워지겠습니다. 오늘은 차차 맑아지겠지만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또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강릉이 23도 등 25도 아래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 여러분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